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아테나에서 기계학습과 페더레이티드 쿼리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상현입니다. 이 세션은 저와 219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같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온 아젠다와 같이 레드시프트와 아테나의 머신러닝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쿼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AWS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의 업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이동부터 전처리 등의 프로세싱, 데이터 레이크 구축, 그리고 이후에는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까지 도와드리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레이크 구축 및 다른 서비스와의 긴밀한 통합 요건들이 많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관점에서는 즉시 사용 가능한 쿼리나 스케일이 커져도 성능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그 기능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레드시프트나 아테나의 경우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머신러닝의 영역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기능과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클라우드용으로 구축된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다수의 컴퓨팅을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컬럼 형식 기반이고 분산 처리다 보니까 성능이 매우 좋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콘솔 내에서 간단한 작업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관련된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뛰어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체의 특징과 더불어서 다양한 서비스와도 결합이 되는데 DM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할 수도 있고 기타 ETL 혹은 다양한 하둡 생태계의 솔루션들 그리고 AWS의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도구와도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이 주제이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주피터 노트북의 화면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여러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과정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맨 오른쪽에 보이는 머신러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이 되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변환하지 않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기능을 사용하면 S3에서 직접 AV로 CSV, JSON, ORC, 파케이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파일 형식을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에서 수행한 쿼리 결과를 세이지메이커, 아테나, 그리고 EMR과 같은 다른 분석 서비스를 사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선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SQL 코드에서 레드시프트 언로드 명령을 사용하고 파케이를 파일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드시프트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S3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익숙한 SQL 구문을 사용하여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사용해 어떠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면 또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델을 튜닝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머신러닝 지식이나 파이썬, R과 같은 개발 언어나 혹은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도구도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SQL에 익숙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에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 머신러닝 기능은 전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것처럼 SQL에 익숙한 분들이 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SQL 쿼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생성하고 학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 사례는 다양할 텐데 제품 추천이나 사기 방지, 고객 이탈 감소 등을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데이터 이동, 변환 등을 하는 파이프라인 구축,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을 통해 SQL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이후 모델이 준비되면 최적화된 튜닝을 통해 레드시프트에서 로컬로 모델이 배포됩니다. 또한 고객은 SQL 구문의 일부로 UDF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해서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작업을 레드시프트 환경에서 SQL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SQL 명령으로 모델을 만들면 레드시프트는 데이터를 아마존 S3로 보내고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은 레드시프트, S3, 세이지메이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모델을 학습하고 컴파일한 이후에 배포하는 것까지 모두 백그라운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모델을 생성하는 SQL 명령만 수행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은 크게 학습과 예측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SQL 명령으로 학습할 데이터를 테이블에 컬럼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 컬럼을 명시를 하고 머신러닝 함수명을 지정해서 SQL을 실행하면 레드시프트는 입력 데이터를 S3에 다운로드하고 세이지메이커로 제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예측 과정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모델 함수를 SQL 쿼리에서 사용자 지정 함수로 예측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왼쪽 윗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SQL 명령만 사용자가 수행을 하고 오른쪽 과정 모두는 백그라운드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create 모델 명령에서 지정하는 값은 학습 데이터, 그리고 예측 결과인 타겟, 그리고 예측 함수인 function입니다.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은 세이지메이커로 학습하는 그 학습 비용만 추가되고 모델을 서빙하는 인스턴스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량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화면에 보이는 max_shell과 max_runtime이라는 옵션입니다. max_shell은 학습에 입력되는 컬럼 수에 레코드 수를 곱한 것이고 max_runtime 값은 학습할 시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초과하여 학습이 될 때는 그때까지의 결과로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와 비용을 고려해서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은 SQL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고 세이지메이커가 자동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나 모델 생성, 학습, 그리고 튜닝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모델 컴파일과 배포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는 VPC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테나의 머신러닝입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표준 SQL을 사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SQL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서버리스 서비스이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거나 관리할 인프라가 없고 데이터 분석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테나로 데이터를 로드할 필요 없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글루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온전히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비용은 저희가 실행을 한 쿼리에서 스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 데이터를 압축을 하신다면 30%에서 최대 90%까지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DDL, 즉 데이터 정의 구문을 작성하거나 스키마를 작성하실 수 있고, JDBC나 ODBC 드라이버도 지원하고, 많이 사용하는 CSV, JSON, 파케와 같은 여러 파일 포맷이나 어레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또 컬럼 형식을 압축하고 파티셔닝하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내부적으로 S3에서 SQL 쿼리를 실행할 때 프레스토를 사용합니다. 즉 아테나에서 셀렉트문을 실행하면 S3에서 바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아테나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레드시프트와 같이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 추론을 실행하는 SQL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작업을 간소화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테나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려면 위에 보이는 함수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를 가리키고 해당 모델에 전달할 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리에서 함수 뒷부분에 나오는 구문들은 모델의 값을 전달하는 함수를 참조하는데요. 이 모델들은 쿼리가 전달하는 값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머신러닝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배포를 할 때 학습 단계와 배포 단계가 있는데, 배포가 끝날 때 세이지메이커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머신러닝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아테나 쿼리에서 사용할 때 쓰이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여 predict라고 하는 한 개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normalize 장르라는 UDF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문을 호출해서 비디오 게임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추론 및 UDF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시는 결론적으로 SQL 쿼리에서 UDF 및 머신러닝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아테나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이제 데이터 관련된 각 역할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을 텐데, 우선 분석가 입장에서는 모든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에 대한 추론을 쉽게 실행할 수 있고 더욱 정확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여러 형식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필요가 없고 머신러닝을 위한 추가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액세스 패턴을 배울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는 머신러닝은 더 이상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 아닌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 생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드시프트와 아테나 두 서비스의 머신러닝 기능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219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페더레이티드 쿼리와 데모를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리테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께 기술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219라고 합니다.
앞서 상현님께서 레드시프트와 아테나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각각 두 가지 솔루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 즉 연합 쿼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드시프트, 아테나의 순서대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동작 방식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간략한 데모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없던 기존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DW 분석을 하기 위해서 카피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의 저장소로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S3 혹은 다른 R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해 온 다음에 SQL 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데이터 이동 및 ETL에 대한 지연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지원이 되면서 보다 손쉽게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합성 관점에서도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ETL 파이프라인을 거치지 않고 대상 테이블을 로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리더 노드와 컴퓨트 노드로 크게 나뉘는데요.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실행을 하면 리더 노드가 RDS나 오로라 DB에 접근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우선 검색을 하고 다음으로 컴퓨트 노드의 조건자가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 행을 검색을 합니다. 이때 네트워크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페더레이티드 쿼리에 필요한 컴퓨팅 일부를 운영 DB로 분산해서 처리하고요. 필요할 경우 병렬 프로세싱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양한 저장소에 나누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로라 포스그리SQL에 2021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레드시프트의 2019년에서 20년의 데이터를 S3의 1990년대의 히스토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지원되기 이전에는 모든 데이터를 사전에 식별하고 복잡한 ETL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모은 다음에 쿼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백엔드 전체를 커버하는 뷰를 우측과 같이 선언을 하는 거죠. S3에서 라인타임 원티파트라는 테이블을 가져오고 레드시프트의 라인 아이템과 결합을 시키고요. 여기에 다시 오로라 포스그레SQL에서 가져온 라인 아이템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렇게 통합 뷰를 선언함으로써 해당 뷰를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레드시프트의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실행하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쿼리 대상 및 테이블을 식별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의 데이터 소스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데이터 형태는 동일한지와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가능하도록 레드시프트와 쿼리 대상의 연결성을 확보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도 레드시프트에서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접근 제어 솔루션 혹은 라우팅이 잘 안 잡혀 있다거나 서로 다른 VPC 간의 피어링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연결성 확보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데이터 소스에서 시크릿 매니저에 접속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서버리스 오로라의 경우 데이터 API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쿼리 에디터에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접속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다른 경우는 직접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드시프트가 오로라 DB에 접근할 인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부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쿼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이용하려면 데이터 소스인 S3 혹은 오로라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읽어들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외부 스키마 정의 시에 생성을 합니다. 접속할 엔드포인트 URI를 비롯해서 IAM 롤에 대한 ARN, 그리고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시크릿 매니저와 같은 권한 정보를 외부 스키마 정의 시에 추가를 해줍니다. 외부 스키마 정의가 완료가 되면 정의된 스키마 이름을 통해
쉽게 레드시프트에서 외부 데이터 소스를 직접 쿼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쿼리 단계를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아테나에서의 페더레이티드 쿼리입니다. 아테나는 알고 계신 대로 서버리스 방식의 대화식 쿼리 서비스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동해오지 않고 바로 쿼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 내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테나가 람다를 통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가 S3, PostgreSQL 기반의 오로라DB 및 RDS를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가능한 데이터 소스로 정식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대상을 지원을 합니다. 이는 아테나 앞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결을 람다가 구현해주기 때문입니다. S3뿐만 아니라 엘라스틱캐시, 레드시프트, 오로라DB, 다이나모DB, EMR의 HBase와도 연동이 되고요. 물론 커스텀 커넥터 개발이 필요하긴 하지만 온프렘 환경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 연동을 해서 페더레이티드 쿼리의 장점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수행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아테나는 해당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위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 구성을 위해서 아테나는 페더레이티드 쿼리 소스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실행 계정에 수행되는 람다 기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제출하면 성능을 최적화하고 가능한 가장 성능이 좋은 방식으로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를 이용한 커넥터는 아테나 쿼리 엔진의 확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리가 페더레이티드 쿼리 원본에서 실행될 때 아테나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병렬로 읽는 람다의 호출을 펼쳐서 수행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병렬 호출을 수행하는지는 계정의 람다의 동시성 제한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카탈로그의 SQL문을 결합을 하고 단일 쿼리로 데이터 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 쿼리가 제출되면 아테나는 읽어야 되는 테이블을 식별하고요. 병렬 처리를 관리하면서 성능을 향상하는 활동을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페더레이티드 쿼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과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결제 서비스를 EMR의 HBase에서, 주문 서비스를 레디스에서, 개인화를 다큐먼트DB에서 각각 하고 있고 중앙에 오로라DB 기반의 제품 카탈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DW를 위해 레드시프트, 배송을 위해 다이나모DB와 SQS를 연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저장소에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분산된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물론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키텍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또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운영 공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최신성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팀이 보다 빠르고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페더레이티드 쿼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는 다음과 같이 간략한 3단계를 거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배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등록할 때 카탈로그 이름으로 참조할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카탈로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아테나 쿼리에서 데이터 소스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작성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소스를 참조하려면 카탈로그 이름,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포함한 3개의 파트를 구분자를 통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카탈로그 이름은 람다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어지는 데모에서 상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시프트와 아테나에 대한 페더레이티드 쿼리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레드시프트 파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쿼리 대상 및 테이블 식별을 진행을 합니다. 데모에서는 서버리스 기반의 오로라 포스그레SQL 엔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성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서버리스 방식의 오로라 DB에서는 데이터 API를 활성화해야 웹쿼리 에디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 에디터를 통해 접속을 하면 접속할 클러스터,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시고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외부로 쿼리 에디터 접속이 됩니다. 이때 접속 정보는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이 되고 이 접속 정보를 레드시프트가 오로라 DB의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수행할 때 인증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 에디터에서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커스터머 키, 네임, 어드레스, 네이션 키 등의 컬럼들이 있고요. 관련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에 향후 레드시프트에서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통해 접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연결성 확인인데요. 다른 케이스도 유사하겠지만 특히 레드시프트와 오로라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라우팅이나 접근 제어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둘 간의 VPC 및 서브넷이 동일하고 시크릿 그룹을 통한 접근 제어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쿼리를 수행을 합니다. 레드시프트의 쿼리 데이터에서 외부 스키마를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포스그레라는 스키마를 생성을 하면서 오로라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위한 시크릿 매니저 ARN, 권한을 위한 IAM을 함께 넣어줍니다. 스키마를 생성을 하면 포스그레가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통해 가져온 포스그레의 커스터머 테이블과 레드시프트 로컬에 있는 네이션, 리전 테이블을 조인해서 새로운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입니다. 역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는 람다를 데이터 소스 커넥터로 등록하기 때문에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파지토리에 우선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커넥터 배포를 실행하는데 퍼블릭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래쪽 사용자 IAM 권한이나 리소스 정책을 생성하는 대상을 보여주도록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후 검색창에서 아테나 페더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다큐먼트 DB,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스, 다이나모 DB와 같이 아테나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페이지에 위치한 JDBC 커넥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세팅즈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구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프리픽스라던가 결과를 저장할 S3의 위치, JDBC 커넥션 스트링, 보안 그룹이나 서브넷 ID와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동의를 체크한 후에 배포를 수행을 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람다에서 배포에 해당 람다 어플리케이션 커넥터가 배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테나를 통한 쿼리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아테나로 화면을 전환을 하고 쿼리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람다 MySQL을 카탈로그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쿼리를 수행하면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쿼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오지 않아도 데이터 소스에 직접 연결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조합해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를 포함해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아테나의 새로운 기능 중 ML 및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조금 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데이터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